자, 여기 아주 간단한 경제 상식을 하나 묻겠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이미 셰일 혁명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산유국 1위가 되었죠. 당연히 남의 나라 석유 따위는 굳이 전쟁까지 불사하며 뺏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 봐도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1월 베네수엘라에서는 이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투입해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고 베네수엘라의 유전을 장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독재자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배달하기 위해서일까요? 천만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작전의 진짜 목표는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있는 인공지능, 즉 AI입니다. 지금 미국은 AI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기가 모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국제 정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앞으로 10년의 부를 결정짓는 거대한 머니게임의 설계도입니다. 트럼프가 왜 베네수엘라를 노렸는지 그 소름 돋는 진짜 이유와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할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표면적인 뉴스에 속지 마세요. 진짜 돈은 그 이면에 숨겨진 연결고리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계 지도가 석유와 반도체로 어떻게 다시 그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 깃발을 꽂아야 할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먼저 상황 파악부터 제대로 해볼까요? 지금 미국과 베네수엘라, 그리고 AI 산업의 관계를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대한 빵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빵집의 이름은 바로 미국 주식회사입니다. 이 빵집은 최근에 AI 빵이라는 엄청난 신제품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불티나게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빵을 구우려면 엄청나게 강력한 오븐을 쉴 새 없이 돌려야 합니다. 이 오븐이 바로 데이터 센터죠. 문제는 이 오븐이 전기를 정말 미친 듯이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전기 요금 고지서를 볼 때마다 사장님인 트럼프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전기료가 너무 비싸서 빵 팔아봐야 남는 게 없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사장님은 결심합니다. 옆 동네에 방치된 거대한 주유소를 인수해서 내 발전기를 직접 돌리기로 말이죠. 그 주유소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미국은 셰일 오일이 넘쳐나는데 왜 굳이 남의 나라 석유를 탐내지라고요? 여기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디테일이 있습니다. 석유라고 다 같은 석유가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나오는 셰일 오일은 아주 가볍고 맑은 휘발유 같은 기름입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식용유처럼 아주 찰랑찰랑하죠. 이걸 전문 용어로 경질유라고 합니다. 반면에 베네수엘라 땅 밑에 묻혀있는 석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끈적끈적한 땅콩버터나 아스팔트 같은 상태입니다. 이걸 초중질유라고 부릅니다. 그냥 퍼내기도 힘들어서 특수한 처리를 해야만 간신히 파이프를 통과할 수 있는 아주 무거우면서도 끈적한 기름이죠.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인하는 미국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거대한 정유 공장들을 한번 볼까요? 발레로 에너지나 마라톤 페트롤리엄 같은 기업들의 공장 말입니다. 이 공장들은 수십 년 전부터 바로 이 끈적한 땅콩버터 같은 중질유를 분해해서 휘발유와 디젤을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서 만든 기계들이 죄다 무거운 기름 전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제재하느라 이 중질유를 수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장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을 주고 다른 나라에서 중질유를 사오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가벼운 기름을 억지로 섞어서 돌려야 했죠. 마치 최고급 에스프레소 머신에
믹스커피 가루를 넣고 돌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기계도 망가지고 맛도 없는 커피가 나오는 꼴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미국이 AI 패권을 주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지어야 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는 전기량이 인구 수십만 명의 도시가 쓰는 양과 맞먹습니다. 지금 미국 전력망은 이미 과부하 상태입니다. 전기를 더 생산해야 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는 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원자력 발전소를 짓자니 10년은 좋게 걸립니다. 당장 내일 전기가 필요한데 10년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결국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화력 발전소를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전소를 가장 싸게 돌릴 수 있는 연료가 바로 베네수엘라의 값싼 중질유였던 겁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감행하기 직전에 미국의 전력회사들과 빅테크 기업 임원들이 백악관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이렇게 호소했을 겁니다. 각하 전기료 때문에 중국한테 AI 잡히게 생겼습니다. 제발 전기료 좀 낮춰주세요라고요.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 사태의 진짜 방아쇠입니다. 단순히 마두로 독재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미국의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의 목줄이 전기 요금에 달려있고 그 전기 요금을 낮출 유일한 열쇠가 베네수엘라의 끈적한 석유였던 겁니다. 2,400만 톤의 막대한 매장량이 미국의 정유 공장과 결합되는 순간 AI 패권 전쟁이 승패가 갈리는 것이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는 가장 먼저 최악의 선택지부터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승리하는 법은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오답을 피하는 것에서 시작하거든요. 마치 지뢰밭을 걷기 전에 위험 지역을 빨간 깃발로 표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고 단순히 국제 유가가 폭락할 거니까 정유주를 다 팔아야겠다라거나 전쟁 났으니 방산주나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먼저 도태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최악의 상황들을 소거법으로 하나씩 제거해 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워야 할 우답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네수엘라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으니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 시나리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미 베네수엘라에 빌려준 돈이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마두로 정권은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들어가서 석유 생산을 정상화시키고 그 수익으로 밀린 빚이라도 갚아주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국력이 바닥난 러시아가 지구 반대편 베네수엘라를 지키기 위해 미국과 전면전을 벌인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지정학적 확전이라는 최악의 리스크는 지도에서 지워도 됩니다. 미국도 이걸 알기에 과감하게 들어간 것이죠. 두 번째는 더 황당합니다. 바로 신재생 에너지가 당장 화석 연료를 대체할 거라는 환상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1년 365일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PC방에서 롤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해졌으니까 전원 내립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태양광과 풍력은 해가 지거나 바람이 멈추면 전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물론 배터리에 저장하면 되지만 지금 기술로는 데이터 센터의 그 어마어마한 전력량을 감당하기에 배터리 가격이 천문학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이 친환경을 외치면서도 뒤로는 원자력과 가스 발전소를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AI 시대가 오면 석유와 가스는 끝났다라는 생각은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오히려 AI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석유와 가스의 가치는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시한폭탄입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생산시설이 금방 복구될 거라는 낙관론입니다. 이건 투자의 관점에서 가장 위험한 오답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시설은 지난 20년 동안 완전히 방치되었습니다. 녹슬고 부서지고 전문 기술자들은 다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복구해서 예전 수준으로 생산량을 늘리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유사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걸 모르고 당장 유가가 $10, $20로 폭락할 거라고 베팅했다가는 계좌가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복구에는 막대한 시간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이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오답을 지어나가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아주 치밀하게 중국의 숨통을 조이는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서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중국은 중동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남미와 아프리카에 공을 들여왔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제하게 되면 중국은 에너지 공급망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미국이 밸브를 잠그면 중국의 공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공포, 이게 바로 트럼프가 노리는 진정한 노림수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확전 가능성은 낮고 신재생은 아직 멀었으며 베네수엘라의 생산 재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AI 패권을 완성하기 위한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판 위에서 어떤 말들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돈을 어디로 몰고 갈지를 냉정하게 비교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지들을 하나씩 비교해 볼까요? 우리의 목표는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시나리오가 성공했을 때와 지지부진할 때 어떤 투자처가 웃고 울지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정유 기업들, 둘째, 베네수엘라 재건에 참여할 인프라 기업들, 그리고 셋째, 전기료 절감을 기다리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너무나 뚜렷해서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택지인 미국 정유 기업들을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발레로 에너지나 필립스 66 같은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산 중진류를 가장 애타게 기다려온 주인공들입니다. 만약 베네수엘라에서 중진류가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면 이들의 마진, 즉 이익률은 수직 상승할 겁니다. 쉽게 말해 싼 재료를 사다가 비싼 휘발유를 만들어 파는 거니까요. 숫자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까요? 지금 중진류 가격이 배럴당 $5만 떨어져도 이들 기업의 연간 순이익은 조 단위로 늘어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발레로 에너지의 정제 마진이 배럴당 $15 수준이었는데 이게 $20, $30까지 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주가로 치면 최소 30%에서 50%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이들은 배당도 많이 줍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베네수엘라 재건 관련 기업들입니다. 할리버튼이나 슐럼버거 같은 석유 시추 및 장비 업체들이 대표적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낡은 유전을 다시 돌리려면 파이프도 갈고 펌프도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을 투자하라고 독려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이 돈이 고스란히 이들 기업의 매출로 잡히는 겁니다. 140조 원이면 삼성전자 1년 매출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치안 문제입니다.
마두로는 잡혔지만 잔당들이 게릴라전을 펼치거나 속류관을 파괴한다면 공사는 하세월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도 재건 사업이 늦어지면서 관련 기업 주가가 널뛰게 했던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제 세 번째 선택지 빅테크 기업들을 살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들은 AI 패권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베네수엘라 사태는 비용 절감이라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전기 요금이 1%만 내려가도 이들 기업은 수천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년에 쓰는 전기료만 해도 조 단위가 넘어가니까요. 만약 유가가 안정되고 전력 공급이 원활해지면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날개를 달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치 남들은 기름값이 비싸서 차를 못 굴릴 때 나만 쌩쌩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가가 떨어지고 전력 요금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과거 시에일 혁명 때 미국의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미국의 제조업과 IT 산업이 동시에 부활했던 사례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장 톡톡히 본 기업들이 바로 지금의 나스닥 대장주들입니다. 반면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던 유럽과 일본의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뒤처졌죠.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도 정확히 그 역사를 반복하려는 시도입니다. 미국 기업들에게만 멤버십 할인을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싼 전기로 AI를 돌리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숨겨진 비용인 환경 규제와 ESG 이슈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탄소 중립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더러운 석유로 만든 전기를 쓴다. 이건 그들의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발과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쓴다고 홍보하면서 뒤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로비를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묘한 줄타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답은 나온 것 같죠. 단순히 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투자나 묻지마 정유주 매수는 위험합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정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혹은 지연되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건 이 판을 깔아준 미국 정부의 의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곳입니다. 바로 미국 내에 설비를 갖추고 있으면서 중질유 처리가 가능한 정유사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주는 전력 인프라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가 정상화되면 대박이 나고 조금 늦어져도 미국의 에너지 자립 정책 덕분에 손해볼 게 없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답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담아야 할 섹터는 바로 미국 걸프 연안의 정유주와 전력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너무 뻔한 답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 뉴스만 보고 국제 유가 선물이나 원자재 ETF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전쟁 났으니 기름값 오르겠지 하고 덤벼드는 투기성 자금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제가 정유주와 전력 인프라를 정답이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유주 중에서 특히 발레로 에너지나 마라톤 페트롤리엄을 주목하세요. 이들은 베네수엘라산 중질유를 처리할 수 있는 고도화 설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쉽게 말해 남들이 못 먹는 싸구려 재료로 최고급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셰프들입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시장에 풀리면 이 재료값이 폭락합니다. 반면 휘발유나 디젤 가격은 수요가 탄탄해서 쉽게 떨어지지 않죠. 그 차액, 즉 스프레드가 고스란히 이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는 현재 10배 안팎으로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돈은 잘 버는데 주가는 싼 전형적인 가치주 영역에 있죠.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지원까지 등에 업으면 이들의 주가는 재평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관련주,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튼 코퍼레이션이나 코타 서비시스 같은 기업들을 들어보셨나요? 이들은 낡은 전력망을 교체하고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고속도로를 닦는 기업들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가져온 석유로 전기를 만들어도 그걸 데이터 센터까지 보내려면 전선이 필요하고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전력망은 지은 지 50년이 넘은 게 태반입니다. AI 시대의 막대한 전력을 감당하려면 전면적인 교체가 시급합니다. 석유가 들어오든 원자력을 하든 결국 전기는 전선을 타고 흐릅니다. 어떤 에너지를 쓰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바로 톨게이트 같은 기업들이죠. 이들은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정책과 AI 분매 수혜를 동시에 입는 유일한 섹터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 무조건은 없습니다. 예외적인 상황도 대비해야죠. 만약 베네수엘라의 내전이 격화되어 석유 생산이 예상보다 훨씬 더 늦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국제 유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전통적인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이들은 전 세계 곳곳에 유전을 가지고 있어서 베네수엘라 하나가 막혀도 다른 곳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의 20% 정도는 이런 거대 에너지 기업으로 채워서 해지, 즉 보험을 들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투자금이 1억 원이라면 5천만 원은 미국의 중진류 특화, 정유주와 전력 인프라 기업에 나누어 담으세요. 그리고 3천만 원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빅테크에 투자하세요. 결국 이 모든 에너지 전쟁의 최종 승자는 AI를 쥔 빅테크가 될 테니까요. 나머지 2천만 원은 현금으로 들고 계시거나 단기 채권에 넣어두세요. 시장이 출렁일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시나리오를 이용해 내 계좌를 불리는 황금 비율입니다. 실행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째, 오늘 당장 여러분의 증권사 어플을 켜서 제가 언급한 기업들의 차트와 재무제표를 확인하세요. 특히 영업이익률과 현금 흐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둘째, 뉴스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재개, 미국 전략 비축유 방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급 같은 키워드로 말이죠. 셋째, 분할 매수하세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한 번에 몰빵하는 건 도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월급날마다 꾸준히 사모으는 적립식 투자가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트럼프가 판을 깔았고 우리는 그 위에서 춤을 추면 됩니다. 단 남들보다 반박자 빠르게, 그리고 더 똑똑하게 말이죠. 자, 이제 우리는 거의 모든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트럼프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AI와 전력난이라는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뉴스들이 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었다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내일 오를 주식을 찍어서 단타로 용돈벌이나 하려는 건 아니겠죠. 결국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맞추려는 투기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베네수엘라 뉴스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오늘은 샀다가 내일은 팔았다가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큰 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 거대한 금융시장의 규칙을 이해하고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에너지가 곧 안 보이고 에너지가 곧 기술 패권이라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뉴스 한 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물러나고 다른 대통령이 와도 AI 시대에 전력 부족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 정권이 바뀌어도 전 세계가 값싼 에너지를 원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이어질 거대한 메가 트렌드입니다. 시끄러운 시장의 소음 속에서 불안한 관중으로 남지 마세요. 남들이 전쟁 난다고 공포에 떨 때 우리는 그 이면에 흐르는 돈의 물길을 보고 댐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 댐이 바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원칙을 세우고 꾸준히 지키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을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줄 유일한 나침반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지은 그 집은 하루아침에 불을 가져다 주진 않을 겁니다. 오늘 정유주를 샀다고 해서 내일 당장 2배가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경제적 비바람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산을 굳건히 지켜줄 겁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과 인내가 만났을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눈덩이를 굴리려면 처음에는 힘들고 잘 뭉쳐지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굴러가며 거대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내용들이 바로 그 눈덩이의 핵심, 즉 힘이 되어줄 겁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왜 노렸는지, 그 속에 숨겨진 AI 패권 전쟁의 실체를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공포에 떨며 불안한 관중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 여러분의 금융적 미래를 직접 설계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아마 또 다른 자극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뉴스들의 행간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 욕이나 하거나 전쟁 걱정이나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에너지와 기술의 연결고리를 이해했으니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과감하게 움직이세요. 에너지 관련주가 없다면 관심을 가지고 AI 빅테크 비중이 너무 작다면 늘려보세요.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또다시 저만치 달아나 버립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어제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